이번에는 서명을 하고 돌아갈지 아니면 이번에도 서명을 거부하고 돌아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단식 13일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숨이 차시나요? 네, 체온이 떨어져서 물도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서요. 3일만 지나면 오장육부 다 틀어지고 그냥 사람이 오만상이 다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4일 지나면은 거의 몽롱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한 7, 8 되니까 막 숨이 가쁘고 막 그냥 별도 보이면서. 예. 제가 이제 당대표 시절에 그 단식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7일째 되는 날 이제 실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기의 괴사가 시작됐어요. 이재명 씨를 대표로 모시고 있는 야당의 경우에는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만류해야 됩니다. 예. 자, 단식을 이미 해본 분들은 이제 13일째면은 단식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다, 만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석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혹시 그래서 지금 혼자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네, 오늘이 단식 13일 차인데 이 대표는 일단 휠체어나 보조기구 없이 걸어서 출석하겠다 이런 의지를 측근들한테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검찰에 다시 출석을 해서 추가 조사를 받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최근에 좀 체력적인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시간 검찰 조사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했지만 그때도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또 추가 소환 일자를 이날로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부당한 이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건강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나가서 조사받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건강 악화 문제도 있는데 자,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부정적 기류였다가 이렇게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부분 때문에 국민적 비판 여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다면 사실상 조사를 안 받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단식하면서 이게 방탄이 아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지난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조서 열람부터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이런 절차들을 이제 완비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사 회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예. 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단식으로 건강이 좀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국민의 동정 여론이라던가 검찰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을 조금 더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조사 내용도 짚어보죠. 앞선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태도, 어떤 방어 전략을 취했는지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몰랐다였습니다. 자신은 방북 사업도 대북 사업도 대부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고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사람이 몰래 혼자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 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화영입니다. 정무부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남북 경지역이고 또 저희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오늘자 조선일보 신면에 실린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나몰래랍니다. 대북 사업 추진했고 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떠넘긴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돈 받아 먹을 걸 알고도 그런 사람을 시켰겠느냐라고까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선을 강하게 긋고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가 뭘 혼자서 어디까지 꾸몄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난 9일 조사 때요, 검찰이 이 대표의 공문을 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검찰이 이 대표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2019년자 경기도 공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로 결재한 자료입니다. 서류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황당하다면서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또 서류를 가져오니까 나는 뭐 결재를 한 것뿐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이게 이제 전언입니다만 황당하다. 네. 결재 문자를 보고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부지사가 도지사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을 찍힌 서류를 만들어 가져온 거다. 근데 나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결재만 해줬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네, 직접 결재를 했다고 또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해당 공문은 2018년 말에 북한 조선 아태리 실장 김성애가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화영 씨가 쌀 10만 톤 지원을 약속하는 이 친필 편지를 북한에 보낸 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화영 씨가 이 대표와 긴밀하게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되는 좀 증거였는데 이 대표는 이화영 씨에게 책임을 넘기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쌀을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지사는 모르고 있었고 부지사가 혼자 글쎄요.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을 찍어서 서류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결재만 했다. 내용도 모르고. 한국일보 보도는 뭐라고 했느냐? 나는 클릭만 했다.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이게 가능하다고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업적이 뭐죠? 성남시장 할 때부터 나는 100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100만 원짜리 사업도 내가 직접 꼼꼼하게 챙긴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어떤 걸 종종 했냐면 걸어가다가 성남시 어디 보도블록 깨진 거 있어요. 예. 그럼 그거 사진 찍어서 본인 SNS에 올려요. 그래서 이거 성남시 공무원들 뭐 하냐? 이거 챙겨라. 예. 이런 퍼포먼스를 자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꼼꼼한 행정, 100만 원 단위 사업도 내가 직접 챙긴다라는 그 홍보 내용과 도지사 때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지사가 결재 직인까지 다 만들어서 올리면 클릭만 했다. 이건 너무나 180도 다른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행정을 자랑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저도 뭐 작은 기관의 이사장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결재한 서류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제가 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장이 책임지는 거지 그거 결재 서류 올린 직원들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지사, 도청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변명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짓을 검찰에서 했다가 막 그 사법방해 의혹 일어나고 나서 최근에는 또 편지 썼잖아요. 예. 다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쪽으로. 보고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거 다 보고 있겠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거. 아하. 그러면 그 다른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릴지 이거 봐라 이럴 수도 있네요. 이 진술로 인한 그 변수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보고 안 했다라고 하면 나는 보고 안 했으니까 모든 걸 다 내가 뭐 흔한 표현으로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보도를 본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방북 자금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안 했다 수준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진술을 보면 아예 결재 서류 자체를 이화영이 혼자 만들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진술을 뒤집어서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 진술 내용 언론 보도로 접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예. 이 대북 송금권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인지했느냐 그리고 같이 사전에 알고 기획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남북교류 협력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합법적으로 남북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 김문수 도지사도 방북도 했었고 그 스마트팜 사업도 남경필 전 지사 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그 여지와
또는 그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 조폭 깡패 주가 조작범이라는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방북 비용을 대납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실 그 이거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이렇게 자기 몰래 이렇게 서명한 거에 대해서 이 보도 자료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검찰에서 이것을 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선긋기라든지 거짓으로 진술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도지사의 직인을 몰래 찍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변론을 하더라도 도지사가 지는 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있는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더 유리한 것이지 마치 이것이 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선긋기 한다거나 꼬리 자르기를 하는 의도라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이화영 전 부지사도 다시 이제 옥중 서신을 통해서 검찰의 해외 압박에 의해서 보고한 적도 없고 뭐 저기 대북 송금을 요청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그 내용 아닙니까? 예. 자, 근데요. 뭐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이게 하나 미리 하나 짧게 김현주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니 지사도 모르게 결제 서류를 만들었다면 지금이라도 오히려 이재명 당시 지사는 당시 부지사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도 모르게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이거 지금 당신 마음대로 이런 식 해도 돼요?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 부인과 함께.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본인한테는 도와주는 거지만 피고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진술의 번복과 재번복이 이루어지면서 그 진술의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상당히 없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이제 선긋기를 하면서 재번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검찰 출석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몰랐다라면서 선긋기를 하는 것을 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노린 속에 성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술이 좀 다소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배경이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자필 편지 그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복과 재번복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앞서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작년 10월에 구속이 된 연후에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그 관심에서 좀 배제가 되어 있다가 그 진술이 이제 번복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뜨거라 하면서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활발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방문해서 일종의 연좌 농성을 하면서 지검장 면담도 요청을 하고 특별 면회 신청도 줄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부인 되시는 분, 예. 그리고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정말 이례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더 이상 이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보스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마피아 드라마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행동이다. 이건 예. 뭐 증거인멸 시도이자 사법방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선 변호인 선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선임된 변호인이 현직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의원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 선임되자마자 그것을 다시 뒤집는 듯한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심한 스트레스 속에 압박 속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에서 조서가 그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당히 여러 차례 일정 조율에 실패하다가 검찰에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검찰에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후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까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앞서 8시간 조사를 받고도 정작 진술조서에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자, 그런데 그날의 상황을 봤더니 원래
그 영상 녹화를 하고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물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조사 시작 때부터 뭐 이런 징후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좀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 조사 시작 때부터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 말을 있는 그대로 조서에 옮겼다고 하는데요. 조사 시작 때부터 검사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검찰에 대해 지적하면서 검찰의 정치 공작 수사 등의 이런 표현들을 썼다고 합니다. 조사에 필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3페이지 넘게 다 받아 적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이 대표가 조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한 채 또 수원지검 청사를 떠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수사 지연을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말씀하신 대로 조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내용을 추가하겠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표시를 했는데도 빠진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지난 토요일 조사를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좀 이런 전략을 가져온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사는 피의자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거든요. 예.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을 이 대표가 좀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검사가 아까 뭐 혼잣말도 3페이지나 받아줬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이른바 받아치기 하거든요. 그 처음에는 그 초보 기자들은 막 그냥 그 혼잣말,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것까지 다 받아쳐요. 그런 내용까지 3페이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삼아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나갔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게 처음부터 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검찰의 신문 조서라는 게 사실상 속기록에 가깝습니다. 검사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을 거의 있는 그대로 적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취지가 반영이 안 됐다? 그런 취지 자체를 담는 문서가 아니에요. 예. 그냥 건조하게 속기록에 가깝게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담아서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문서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안 좋았지만 변호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누락됐느냐라고 명확하게 지적하면 됩니다. 그럼 검찰 측에서 누락된 부분을 수정 반영해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무엇이 누락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3분의 1 보다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애시당초 수사를 받을 때부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서명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구나 하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게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몸은 조사를 받으러 나갔지만 법적으로는 조사를 안 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만약 신문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조사쇼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무슨 소리냐. 나 부르는 대로 단식 중에도 벌써 2번이나 나갔다라는 명분을 쌓지만 이 얘기는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아무리 진술에 우리 검찰 조사 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도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 입장도 들어보죠. 변호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검토를 못하고 열람을 중단하고 그냥 나오는 길입니다. 진술 취지가 분명하게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검토시다가 중단하고 지금 나오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사 열람에 도장을 안 찍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 때 말한 이야기들은 결국엔 효력이 사라지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걸지. 그것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 말 이후에 또 왜 쓸데없는 경기도 도정과 관련된 다른 질문을 많이 하느냐라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영상 녹화를 아예 하면 나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열람하고 이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 조서는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법정에서 그 내용을 진술해야 되기 때문에 진술해야지 이제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의 여부가 뭐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 박균택 변호사가 한 얘기처럼 이재명 대표가 한 진술과 너무나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소환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발언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 서명 날인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영상 녹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에 보면 피의자의
그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예. 진술거부권이라든지 묵비권이라든지 또는 뭐 진술서를 가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헌법과 법률에서 피의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이거든요. 그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그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2년을 지금 막대한 그 수사관과 검사를 투입해서 했고 수백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해서 충분한 하고 풍부한 그 물적 증거라든지 뭐 인적 그 진술 등을 확보한 그런 상태에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듣고 답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희릿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진술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게 중대한 이게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차원에서 그 아마도 그 영상 녹화를 1차 때 지난번에는 좀 거부했던 것 같고 이번에 영상 녹화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지금 판단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결국 오늘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관측이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그 건강 상태와 그리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2번째 요인으로는 국회 일정 이런 걸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일정. 네,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이제 오늘이 단식 13일 차기 때문에 예. 오후에 3시간 정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은 했지만 물리적으로 고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제 또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예고해 놓기를 이렇게 본래 진술 취지에 어긋나게 하면 당장 강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박차고 일어나는 상황이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까지 지금 예고를 했어요, 민주당.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지난번에 채 이루어지지 않은 서명 날인 같은 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완결이 될지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과연 검찰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추후에 추가 조사 일정을 잡을까? 아니면 잡지 않고 그대로 이대로 종결을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요거를 조금 고심을 할 것 같은데 그대로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회 일정상 18일하고 20일에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25일에 지금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추석 이전에 표결에 이제 붙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추가 일정을 잡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10월로 넘어가 버리고 추석 이후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정감사 국면으로 접어들고 또 예산안 심의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12월이나 가야 무슨 방도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상임위원회라고 뭐 본회의 열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오는 18일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18일에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를 해야 21일에 표결에 붙일 수 있거든요. 예. 25일 같은 경우는 여야가 지금 완벽하게 합의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어허. 제가 알아보니까 25일 본회의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데 안 열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달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5일 본회의는 불투명하다. 네, 25일 본회의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18일에 국회에 보고가 되어야만 추석 전에 9월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열립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21일에 보고하면 25일 본회의가 안 열릴 경우에 표결 자체가 10월이 아니라 11월 이후로 밀리게 돼요. 앞서 예. 김현주 평론가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거취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조사를 마무리하고 주중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그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 비판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추석 전에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보내가지고 야당을 좀 분열시키고 또 추석 밥상머리에 그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계속 비판을 해왔잖아요.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수사는 진실규명이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가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2년 동안에 그렇게 2년 가까이 수사를 했으면 굳이 이렇게 이번 9월 달 안에
추석 전에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체포 동의서를 국회에 보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9월 안에 체포 동의안 국회로 보내지 않으면요. 그때는 민주당에서 증거 있다면서 뭐 하냐, 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라는 비판을 또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 안 할 테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12월로 넘어가면 총선 전략과 맞물려서 한다라는 우리의 비판의 지점을 그것이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석 민심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